10번째 노트이고요. 이제 이 10번째 노트에서는 다시 설계 패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살펴볼 패턴은 명령 패턴입니다. 명령 패턴. 그래서 그 이제 설계 패턴들을 배우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뭐 지난번에 봤던 장식 패턴도 조금 특이한 형태겠죠. 근데 이 명령 패턴은 그런 종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그 리팩토링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 리팩토링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Five Lines of Code라는 책에 있던 내용을 조금 규칙들을 소개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if를 else랑 같이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hard coded decision은 피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하드 코딩이라는 거는 개념은 조금 또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해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과 다르게 뭔가 동작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그거를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전략 패턴 같은 거죠. 그러니까 OCP가 되는 전략 패턴처럼. 그러면 이제 코드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객체만 바꾸면은 코드가 바뀌는 거죠. 그 함수에서 실행되는 게. 그래서 명령 패턴도 그런 겁니다. 명령 패턴은 뭔가 명령 같은 거를 객체로 모델링하게 된 거예요. 객체로 만들었어요. 그럼 객체로 만들면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전략 패턴에서 얻었던 그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패턴에서 얻었던 이점이라는 건 전략이라는 거를 객체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해제의 관계니까 유지하고 있던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죠. 바꾸면은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행위가. 코드를 수정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뭐만 바꾸면 돼요? 유지하고 있는 전략만 바꾸면은 이제 이 행위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명령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패턴은 요청을 객체로 캡슐화 해주는 거예요. 요청을. 요청이라는 건 내가 함수를 뭔가 호출해서 다른 객체의 함수를 내가 호출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써야 돼. 써야 되는데 그럼 그냥 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샌더라는 클래스에서 receiver라는 애의 foo 메소드를 불러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부르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객체로 만듭니다. 객체로 만들면 여기다가 코드를 그냥 해서 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 객체를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똑같겠죠. 여기서 foo를 호출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을 필요할 때 바꿀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것,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코딩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 호출 자체를 뭘로 만들어요? 객체로 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명령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건 유연성,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든 것들을. 그래서 파라미터를 통해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 객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 객체를 바꿀 수 있다. 언제든지. 명령으로 객체로 똑같은 형태의
객체들로 바꿔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요청들을 큐에 유지할 수도 있고 요청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재생시킬 수도 있고 취소 기능을 제공하기도 좋다. 그런 게 이제 이 명령 패턴의 이점입니다. 연생 수행을 요청하는 객체와 그 요청 실제 실행 객체의 연결을 느슨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리시버가 내가 원래는 여기서 보면은 샌더는 R과 의존관계를 맺죠. 의존관계를. 내가 어떤 R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고 싶으면은 이 리시버와 샌더는 이 리시버를 의존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명령 객체를 유지하고 명령 객체가 R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R 객체, 타입의 객체를. 그러면 직접적으로 샌더는 리시버라는 개념하고 리시버와 의존관계를 맺지 않고도 의존관계가 제공하는 그 R이라는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DIP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죠. DIP. 그러니까 우리가 DIP는 추상 타입에 의존하라라는 거고 의존관계를 뒤집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관계를 뒤집으라는 건 원래는 내가 쟤를 쓰려고 그러면 쟤를 의존해야 되겠죠. 근데 쟤를 의존하지도 않고 내가 쓸 수 있어. 그게 이제 DIP가 말하는 의존관계를 뒤집는 거고 그걸 뒤집는 관계는 우리가 시험 문제로 풀어봤지만 이제 전략 패턴처럼 포함 관계로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팩토리 메소 패턴처럼 자식과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은 다음에 자식의 메소드를 내가 의존하지 않고 쓰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를 몰라도 돼.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만 알면 이제 되는 형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요청 실행의 모든 정보를 유지해야 되고 요청 로그를 유지하기 힘들고 다른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더 유연해진다. 바꿀 수 있다. 이제 여기서 객체지향에서는 이 객체지향을 막 강조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하드코디드가 아니다. 유연하다.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객체로 뭘 만든다는 건 그 객체들을 또 다른 객체들이 같은 종의 객체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이 바꾸는 거는 코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다 보면 얘가 요 객체를 갖고 놀다가 다음에 어디 가서는 또 다른 객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객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가 얘의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얘에 의존해서 뭐 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명령 객체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콜하는 거를 명령 객체로 만들어 놓고 이 명령 객체들을 내가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또 다른 애가 대신 유지해 줄 수도 있고 나는 얘한테 그거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만 하면 되는 형태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장이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부장들한테 지시를 할 때 자기가 직접 지시를 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 지시를 하냐면 비서를 통해서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장은 직접적으로 여기 이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지 않고도 뭔가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바로 명령 객체입니다. 그래서 명령 객체들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된 거를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 객체를 등록해 놓는 사람하고 실제 또 쓰는 사람은 전혀 또 다른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command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명령 객체들이 갖춰야 되는 건 execute라는 메소드예요. execute를 호출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실행이 되는 거죠, 뭔가가. 그리고
이것들을 구체화한 여러 가지 명령 객체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 명령 객체는 그 실제 명령을 수행해 줄 리시버라고 하는데, 걔가 뭔가가 유지를 하게 되겠고, 그 리시버에 대해서 이 execute를 하면은 이 리시버에 뭘 실행할지를 여기다가 코딩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 객체들을 invoker라는 애를 중간에 하나 더 둬서 얘가 유지하게 하겠고, 이 샌더는 이 리시버를 유지하거나 명령 객체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얘만 상호작용하면서 얘한테 필요한 요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실행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이 커맨드는 바뀔 수 있는 거고,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구현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명령 패턴은 언제 진짜 효과가 있냐면 언두 기능이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어떤 명령을 수행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취소를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 패턴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예제를 갖고 이 명령 패턴을 좀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예제는 만능 리모컨이에요. 이 만능 리모컨인데, 이 만능 리모컨에는 7개의 on 버튼과 off 버튼이 있고요. 하나의 undo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이 있는데, 이 명령 리모컨, 이 만능 리모컨을 이제 뭐하고 연결시키고 싶으냐면은 집에 있는 다양한 이제 전자제품 또는 기기들과 연결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1번 누르면 방에 불이 켜지고 꺼지고, 뭐 어떤 거는 뭐 TV가 켜지고 TV가 꺼지고, 뭐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스마트 기기와 연결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명령 이제 연결했어야 되는 기기들을 살펴보니까 on, off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도 있지만 on, off라는 메소드가 아니라 뭐 arm, disarm 해서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스테레오 같은 거는 키기만 하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또 작업을 뭔가를 더 해야지만 내가 on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까지 플레이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죠. 뭐 아니면 라디오를 틀고 어떤 주파수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냐면, 하드 코디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 거죠. 슬롯 1이 이제 라이트면 라이트 on 이런 식으로 if else 문으로 쫙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기기를 또 여기 없던 기기를 추가하려면 else 절이 하나 또 추가되는 거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뭔가 통일된 인터페이스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바꿔줄 수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은 통일된 인터페이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어댑터 패턴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거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키고 끄고 하는 그 일을 이제 얘의 on 메소드를 불러야 되고, 끌려면 얘의 off 메소드를 불러야 되는데, 그 자체를 뭘로 만들어요? 명령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리모컨은 얘네들을 몰라도 되고 뭐만 하면 돼요? 명령 객체라는 그 애만 알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여기서는 이 만능 리모컨이 어떤 역할을 해요? 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 리모컨을 누르는 사람은 얘가 될 거고요. 리모컨이 얘가 되는 거고, 그 명령 객체들을 만들 거고, 여기에 있는 리시버들은 뭐가 돼요? 그 기기들이 되겠죠. 뭐, 전등이 되거든, 빔 프로젝터가 되든, 뭐 컴퓨터가 되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와도 되고,
1번에 연결했다가 그냥 1번에 연결된 명령 객체를 2번으로 바꾸면은 2번 버튼을 누르면 또 2번에서 동작을 하겠죠. 불 켜지고 꺼지는 게.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리모컨은 얘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를 원래는 맺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관계를 맺지 않고 얘네들을 명령 객체로 만들어서 얘는 명령 객체를 통해서만 이제 execute를 누르는데 그 execute를 눌렀을 때 어떤 기기와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그 기기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맨드 패턴을 또 다른 어떤 실세계에서와 비유를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뭐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칩시다. 그럼 웨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빙을 하는 그 주문을 받는. 그럼 그 웨이터한테 우리는 주문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 실제 그 요리를 하는 사람은 주방에 있는 주방장들이 하는 거죠. 셰프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셰프한테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라고 이제 분식집 가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큰 레스토랑 가면은 이제 저 웨이터한테 나 이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웨이터가 그 먹고 싶은 것이 뭔지를 주방한테 보내게 되겠고 그럼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방하고 상호작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 명령 패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실제 필요한 건 얘인데 얘랑 직접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은 요청자가 명령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이 만든 명령 객체를 인보커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그 인보커한테 그 요청을 실행해 달라고 그 객체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번하고 3번이 같은 객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 객체를 만든 사람, 만들고 등록한 사람하고 실제 나중에 그 명령 객체를 활용하는 주체가 다를 수도 있다. 응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3회 요청을 하면은 인보커가 이제 명령 객체에 있는 execute를 실행해 주는 거고 실제 이 명령 객체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receiver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얘와 실제 얘가 필요한 건 얘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건데 얘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고도 이제 그 애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언제든지 명령 객체를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로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그 커맨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execute 메소드가 있고 room 리시버 역할을 할 room write가 있는데 on off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room write off command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리시버를 이제 유지를 하고요. execute 하면은 뭐 write off 아니면 write on 이제 write on command, off command.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와 얘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게 귀찮게 좀 느낄 수도 있죠. 귀찮게 느낄 수 있는데 얘를 만들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코드는 더 유연해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단순하게 light on, light off만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좀 이런 걸 보면은 메소드에서 on execute 할 때 뭔가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그 어떤 상태까지 가게끔 여기서 명령 객체에서 프로그램 해 놓을 수 있죠. 선풍기를 얘는 선풍기는 아닌가? 얘가 선풍기죠.
근데 얘는 이제 스테레오인데 스테레오 키고 CD로 세팅한 다음에 볼륨을 11로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추고 뭐 플레이까지 누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명령 객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얘만 보면 되게 단순하게 불필요하게 그냥 이제 안 쓰면 오히려 코드가 더 깔끔해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얘를 만듦으로써 이제 그 클라이언트와 리시버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끊어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연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 패턴은 이제 요청을 뭐 아까 얘기한 그대로죠. 그래서 커맨드가 있고 보통은 지금은 방금까지는 이제 여기 커맨드 인터페이스 execute만 있었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 기능까지 같이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령 패턴은. 그래서 이 명령 인터페이스에는 execute라는 것뿐만 아니라 undo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요. 이제 얘네 이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다양한 커맨드, 구체적인 커맨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객체들을 인보커에 등록을 해놓고 필요할 때 인보커한테 요청해서 실행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시버는 제한이 없어요. 어떤 것도 리시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요 그림에서는 명령 객체를 이제 리시버한테 등록을 해놓고 나서 실제 이 등록된 객체를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몇 번을 써먹을지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써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또 만들지 않고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얘는 이제 off 커맨드 하려면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하면 되는데 이 거꾸로 하게 되면 또 뭔가 if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코드가 그런 간결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간단하더라도 on, off 커맨드를 이렇게 대칭적이더라도 만들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보커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리모컨이 인보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아까 그림에서 지금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있는 교재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이제 만능 리모컨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만능 리모컨이 이제 이 패턴에서는 인보커라는 역할. 그래서 인보커라는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명령 객체들을 유지해주는 그런 어떤 중개자, 중간에 뭔가 있는 애예요. 클라이언트와 이제 이쪽 애들과의 중간에 이제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객체들을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이제 응용에 따라서는 그 명령 객체들을 별도 유지하는 뭔가 다른 주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은 이제 7개의 on off 버튼이잖아요. on off 버튼. 그런데 보통 이 on off 버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도 이제 어떤 분들은 얘를 2차원 배열로 모델링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두 버튼은 하나 있고 7개의 on, off 버튼이 있어. 이거를 여러분 보고 코딩해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얘를 2차원 배열로 모델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2차원 배열로 모델링할 때 그 행의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이 두 번째 열이 같은 타입이야. 아니면 다른 타입이어도 돼요. 다른 타입인데 이 애들들을 우리가 이제 수시로 위치를 바꾸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차원 배열 대신에 1차원 배열을 2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잘 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2차원 배열로 모델링 할 때도 굳이 꼭 2차원 배열로 해야 되나? 1차원 2개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차원 배열 2개로 했을 때 막 정렬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그거는 이제 1차원 배열 2개로 만들면 오히려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위치들을 막 수업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이제 1차원 배열 2개로 만드는 게 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소개하는 새로운 패턴이 뭐냐면은 여기에 뭘 만들었냐면은 얘네들의 new no command라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no command. no command는 모든 이 커맨드가 얘가 이제 어떤 타입이 돼야 되는데 그 타입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소드를 빈 메소드로 만들어진 애가 이제 이 널 객체라는 애예요. 널 객체. 더미 객체. 더미 객체예요. 이걸 널 객체 패턴, 뭐 더미 객체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를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쭉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쓰게 되면은 얻어지는 이점은 뭐냐면은 뭐가 사라져요? 널 검사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플레이스 했을 때 슬롯이 널이었을 때 execute를 부르면 no command를 사용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널이 아니면 execute 부르고. 근데 이 if문이 요 검사가 뭐 때문에 사라져요? 널 객체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널 객체는 만들 때 이제 공개 메소드가 많으면 약간 번거롭긴 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널 객체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메소드가 많다. 그럼 빈 메소드 만들어야 되는 게 뭐 많아. 그럼 귀찮죠.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래도 카튼 페이스 한 다음에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상속에서도 내가 상속받을 때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빈 메소드로 그 다양성을 활용하되 눌러도 그 메소드 호출해도 실제 그 메소드가 실행 안 되게끔 빈 메소드로 제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때도 모든 메소드가 빈 메소드 정의할 수 없죠. 어떤 메소드 그래요? 반환 타입이 있으면 이제 이게 빈 메소드로 정의해 가지고 이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값을 뭔가 반환해 가지고 이제 무시하게끔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할 수 있으면 이제 반환 타입이 있어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반환 타입이 없으면 또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커맨드 인터페이스에 제공된 두 개의 메소드가 execute와 undo인데 둘 다 현재는 void예요. 현재는 void니까 널 객체를 만들기가 편하고 널 객체를 만든 다음에는 등록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new command 하나 만든 다음에 요 각각마다 그러니까 7개, 7개면 총 14개죠. 그 14개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널 객체는 굳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태를 갖고 있는 애도 아니니까. 그러면 14개를 안 만들고 여기처럼 하나만 만들어 써도 되고 이제 하나 만드는 게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패턴 중에 이 널 객체들은 싱글톤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사람이 new를 여러 번 하려고 그래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널 객체는 싱글톤으로 쓰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널 패턴, 널 객체 패턴, gang of
for 23개 패턴에 나오는 그런 패턴은 아니지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널 검사를 없애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가 또 이렇게 이런 데다 저장해 놓고 쓸 때도 편하지만 어떤 경우에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널 객체는. 함수가 어떤 객체를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러면 반환해 줄 객체가 마땅히 없어요. 그럼 자바에서는 주로 뭘 반환해요? 널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뭘 쓰냐면 옵셔널을 써요. 옵셔널. 근데 옵셔널을 안 쓰고 또 다른 방법은 널 객체를 만들어 놨으면 널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널 객체를 반환해 줘서 그 코드에서 그 객체를 반환받은 다음에 뭘 쓰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함수가 어떤 객체를 반환할 때 반환할 것이 없을 때, 마땅히 반환할 게 없을 때 이제 옵셔널이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옵셔널 활용하지 않고 이제 이런 널 객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널 오브젝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두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두 기능. 이 명령 패턴을 쓰면은 또 얻을 수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언두 기능을 쉽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두 기능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행한 거에 반대되는 거. 아까 on이면 off죠. off면 on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있고 여기처럼 대칭적이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뭐라고 있어요? 이 거꾸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execute 할 때 뭐라고 있어요? 현재 상태를 뭔가 보관하고 있어요. 요 실행되기 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언두가. 그러면 이 execute 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상태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가장 최고 속도로 그 선풍기 속도를 돌렸는데 엑스큐트 하기 전에 그 상태가 뭐였냐, 미디엄이었냐, 뭐 로우였냐, 그거를 기억했다가 언두하면은 그 속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두가 예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관했다가 그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처럼 대칭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좋죠. 여기가 이제 객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멤버 변수로 추가해서 필요한 상태들을 유지했다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execute 하기 바로 전 상태로 객체를 되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리시버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그 작업들을 이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리모트 컨트롤에서는 언두 버튼이 하나예요. 언두 버튼이 하나인데 이 언두 버튼을 누르면 가장 최근에 했던 것만 취소가 되고 그 계속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히스토리를 유지해 가지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은 계속 언두되게 만들고 싶어. 내가 5가지 일을 수행했어요. 그럼 취소를 5번 누르면 하나씩 차례대로 취소되기를 원해. 그럼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실행했고 취소하려면 뭐부터 취소해야 돼? 처음 실행한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실행한 것도 취소해야 되죠. 그러면 필요한 자료 구조는 스택이에요. 스택 자료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아까 그런 인보커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매니저라는 걸 우리가 인보커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인보커에서 뭘 해줄 수 있냐면은 취소 기능을 위한 취소 기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하나만 취소하려면 그냥 가장 최근에 시행했던 명령 객체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속해서 취소하려고 그런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에디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컨트롤 G 누르면 계속 취소되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려면은 이제 스택이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스택을 쓰는데 보통 언두 기능이 있으면 리두 기능이 있어요. 언두, 리두. 그러니까 취소했다가 다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언두, 리두 기능을 실행하려면 둘 다 무슨 자료 구조면 돼요? 스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스택.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스택을 두 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택에는 뭘 유지해요? 리시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뭘 유지하면 돼? 명령 객체, 실행한 명령 객체를 유지하면 되겠고 이 명령 객체를 execute 했을 때 취소하고 싶으면 해당 명령 객체에 뭘 실행하면 돼요? 언두를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 명령 패턴을 쓰게 되면은 그 취소 기능을 구현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execute 1 하면은 execute 2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스택에다가 1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요. 그 다음에 또 execute 해. 그러면 스택 톱에는 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을 하면 3이 들어갈 테고 4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요. 그럼 여 순간에 언두하면은 뭘 언두하겠다는 거예요? 4, 요 네 번째를 언두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를 언두하면은 얘를 갖고 나와서 얘에 뭘 실행하면 돼요? 언두를 실행하면 돼요. 근데 이 언두를 실행하면서 이 4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리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리드 하면은 뭘 또 리드 해줘야 돼요? 얘를 리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언두 하면은 3을 끄집어내서 3의 언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3을 리드 스택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드 하면은 뭘 리드해요? 3을 리드하는 거죠. 3을 갖고 와서 execute를 부르고 여기다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execute 5를 해요. 그러면 5가 여기다 들어가죠. 이 5가 들어가면서 뭐가 또 필요할까? 5가 여기 들어가면서는 리드는 싹 없애줘요. 안 맞아서 일관성이. 그래서 보통 내가 취소하고 재실행하다가 갑자기 뭘 실행해. 그러면 재실행을 못해요. 취소된 거 예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취소와 재실행 기능을 쉽게 만들려 그러면 그것들을 명령 객체로 만들고 그 명령 객체들을 스택에 유지하면은 아주 쉽게 편리하게 read와 undo 기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read에서 여기 보면은 실행하면은 execute를 하면은 read 스택을 이제 클리어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undo나 read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명령을 여기서처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read는 싹 지워주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애를 만들면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그 undo와 read를 할 수가 있고 둘 다 자료 구조는 스택 자료 구조 쓴다라는 건데 얘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자바로 만들어 보면 이상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바에서는 자료 구조에 뭘 유지해요? 객체 자체를 유지해요? 아니에요. 뭘 유지해요? 주소를 유지합니다. 객체, 명령 객체의 스택에 명령 객체 자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유지하게 됩니다. 주소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얘네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은 그 이전 상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고 있는데 요 객체랑 요 객체는 같은 객체예요. 명령 객체들이 다 다른 게 아닌데 요때 수행할 때의 상태와 요때 수행할 때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미디움 커맨드를 실행했다고 치면 프리비어스 스피드가 오프예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프리비어스 스피드는 오프예요. 그 다음에 하이 커맨드를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프리비어스 스피드로 미디움을 언두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 미디움 커맨드를 또 실행했어요. 그러면 3이 들어오는데 이 3은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객체를 똑같은 객체예요. 그 인보커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는 하나거든요. 그럼 걔를 하면서 얘를 뭘로 바꾼 거예요? 하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를 언두 하다 보면은 원래는 여기서 언두 하면 뭐가 돼야 돼? 다 언두 하면은 오프가 돼야 되는데 오프가 안 되고 뭐가 될까? 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기 나오네. 해결하려면 이제 객체를 얘가 유지하는 상태들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스택에 넣었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클론을 해가지고 복제해서 넣어줘야 돼요. 히스토리가 올바르게 동작하려면 객체 자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만약 객체 자체를 유지하면 그 객체를 집어넣을 때 복제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바처럼 주소를 유지하는 상태이면은 이제 히스토리를 제공할 때 그 복제를 해서 넣어줘야지 이제 똑같은 객체를 여러 번 쓰면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상태들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 문제가 돼요. 바로 전에 요때 할 때와 요때 할 때가 똑같은 객체인데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명령 객체가 또 명령 객체로 우리가 모델링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이제 매크로 코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매크로 코맨드는 여러 코맨드들을 합쳐가지고 코맨드를 또 만드는 거예요. 명령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골라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조금 더 큰 명령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 명령을 실행하면 얘가 차례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코맨드를 만들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유지하는 형태대로 하는 거고요. 자바에서는 얘와 얘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두 개 차이. 위에 거는 인자로 뭐만 받을 수 있어요? 배열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배열도 받을 수 있고 나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받아서 배열로 유지합니다. 내부적으로 배열로 유지하고 엑시큐트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배열에 있는 애를 차례대로 다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해줘서 매크로 코맨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코맨드를 만들기가 쉽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막 이 명령 패턴의 이점들만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명령 패턴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점이 실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메소드가 반환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인자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앞에 설계했던 것들은 다 내가 호출하는 메소드가 반환 타입이 없는 보이드였고요. 인자도 없는 애들이에요. 인자도 없고 없는 애들.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그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가
반환 타입도 있을 수도 있고 매개 변수가 필요한 애들도 있고 매개 변수도 필요하고 반환 타입도 있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명령 객체를 어떻게 만드냐? 만들기가 불편합니다. 만들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자가 필요한 명령 패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명령 객체를 만들 때 인자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인자를. 그러면 인자가 가능한 게 값이 100개야. 그럼 객체를 몇 개 만들어야 돼?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 1은 언제만 가능해요? 쓰는 인자가 되게 제한적이면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별도 함수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놔요. 따로 하나 만들어 놔서 명령 객체를 execute 하기 전에 set 파람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execute 할 때 쓸 인자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xecute가 execute 메소드가 인자를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execute가 인자를 받게 하게 되면은 모든 애들이 만들려는 모든 명령 객체들이 똑같은 매개 변수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얘는 이런 거 쓰고 저런 거 쓰면은 또 걔를 통일시키려면 힘들겠죠. 뭐 물론 이제 C++ 같은 데는 템플릿 이용해 가지고 뭔가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명령 패턴이 인자가 필요한 순간 잘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 방법은 있지만 이 방법들이 이제 좋은 아주 깔끔한 솔루션이라기 보기는 다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반환 타입, 실행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execute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별도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둘 다 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execute를 바꾸면은 모든 명령 객체들이 그 어떤 반환 값을 줘야 되니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거고요. 별도 메소드를 만드는 건 또 그것도 이제 좋은 깔끔한 솔루션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인자가 필요한 그 명령 패턴, 명령 객체, 또 반환 타입이 있는 명령 객체는 별로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 요게 요렇게 이제 팬 스피드를 등록해 놓은 거죠. 요거는 그 선풍기 속도가 상중하 세 가지밖에 없으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얘는 set speed라는 별도 메소드를 execute 하기 전에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예시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조금 다시 가면 여기 보면 요청을 큐에 유지할 수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를 보면은 log request 할 수 있다 그랬어요. log request. 이제 요 두 가지 개념 생각해보세요. 명령 객체로 만들면 이 명령 객체들을 큐에 유지할 수 있고 그 요청들에 대한 로그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로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행된 어떤 로그를 기록하겠다. 언제 몇 시간에 몇 시에 뭘 호출했고 이런 걸 기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패턴에서 말하는 로그는 그 로그가 아니에요. 그 로그가 아니라 여기서 로그는 명령 객체 자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거예요. 명령 객체를. 그럼 명령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내가 실행한 것들을 그대로 파일 시스템에 다 저장을 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은
똑같은 일을 재생시킬 수 있어요. 명령 객체들을 쫙 순서대로 갖고 와서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원래 했던 것과 똑같은 거를 똑같이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로그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조금 빠르게 가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Q에다가 뭔가 그 커맨드 패트 그 명령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멀티 스레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Q에 명령들을 쭉 넣어놓고 스레드들이 하나씩 가서 이제 요 Q에 있는 거 Q에 있으면 실행하고 없으면 대기하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명령 객체들을 Q에 넣어가지고 스레드를 이용해서 동시에 이제 실행하고 부족하면 스레드를 예를 들면 4개만 만든다. 그러면 4개가 실행되고 있으면 나머지는 새로 요청된 것들은 Q에 대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명령들을 어떤 스레드와 Q에 뭔가 개념을 써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execute와 undo가 보통 커맨드 인터페이스에 있는데, 이제 요 경우에는 store와 load라는 메소드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명령 객체를 이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파일 시스템에서 불러와 가지고 아까 했던 일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할 때도 이제 이 명령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로그한다는 거는 이제 이 개념이고요. 그 실제 만약에 요청을 로그하는 걸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이력을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장식 패턴이나 뒤에 나오는 프록시 패턴을 쓰는 게 더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로그에다가 실행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죠. 그거는 명령 패턴에서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만능 리모컨 예제는 이제 요 명령 패턴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명령 패턴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우는 어댑터 패턴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드리고요. 관련 리팩토링으로 이제 요렇게 뭔가 이제 되는 거 있으면 요런 것들을 이제 요렇게 if else로 되어 있으면 하드 코디드 코딩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뭔가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요 if문을 수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냐? 요 행동들을 다 명령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마뉴얼 만들어서 맵 같은 데다가 인보커를 만들어 가지고 맵에다가 이 명령 객체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if문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되게 유연한 거죠. 요 액션 네임만 바뀌면은 원래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요 코드는 거의 안 바뀌어도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액션 네임이 오냐에 따라서 실제 요 위치에 실행되는 거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객체지향다운 거.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 대신에 가급적 다양성을 활용하는 거고요. 다양성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략 패턴, 뭐 이런 명령 패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UI 사건과 명령 패턴. 이제 보통 이 두 가지 개념이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GUI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뭔가 해서 어떤 응용들을 만들 때 취소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취소 기능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명령 패턴을 만들면은 되게 깔끔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령을 이렇게 바로 전에 했던 것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뭔가 히스토리적으로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취소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을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명령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 GUI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사건 처리 기반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요. 이 사건 처리 기반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관찰자 패턴을 설명드릴 때 GUI에서 사건 처리는 관찰자 패턴하고 비슷하다. 예,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관찰자 패턴은 어떤 관찰자가 어떤 관찰 대상을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닌 거지. 하여튼 이렇게 내가 등록만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나한테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GUI에서 이제 사건 소스가 있을 거고요. 사건 처리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건 처리자를 사건 소스에 등록해 놓습니다. 등록해 놓으면은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 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요 상황을 보면은 얘는 또 뭐가 연상이 되냐면 관찰자 패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관찰자를 우리가 관찰 대상에 등록해 놓고 관찰 대상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관찰자의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해 주잖아요. 그게 GUI에서 사건 처리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명령 패턴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명령 패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보커에 얘를 등록해 놔요. 명령 객체를.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자를 우리는 명령 객체로 볼 수가 있고 이 사건 소스가 인보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다 있는 거다. GUI에서 사건 처리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관찰자 패턴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명령 패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UI에서의 사건 처리는 관찰자 패턴 모습도 나타나고 명령 패턴 모습도 다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코드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GUI에서는 어떤 사건 처리자를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 처리자가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메소드가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제 등록해 놓으면 버튼이 클릭되면 여기 있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요 이벤트 핸들러라는 인터페이스를 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명령 패턴 입장에서 보면은 커맨드 인터페이스로 살펴볼 수가 있고 요 핸들이라는 메소드를 커맨드 패턴에서는 execute 메소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GUI에서 이런 사건들,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를 하겠죠. 근데 취소 기능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취소 기능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이 이벤트 핸들러는 핸들이라는 것만 있지 여기에 언두라는 건 없어요. 언두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GUI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언두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언두 기능을. 어떤 사건마다 뭔가 하는데 그걸 했던 거를 취소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은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거를 내가 또다시 뭔가 언두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사건 처리자의 언두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GUI 소스가 명령 객체를 유지하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객체를 유지하도록 해놓고 이제 핸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사건 소스는 원래 명령 객체를 유지하지 않죠. 그렇죠?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상속해 가지고 코맨드 홀더 버튼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유지해요? 뭘 유지할 수 있냐면 이제 명령 객체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에 내가 명령들을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 놓는 거죠. 등록을 해 놓고 이제 그 실제 핸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 소스에서 이 홀더 버튼으로 타입 변환을 한 다음에 execute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그 내가 원하는 GUI 사건이 발생됐을 때 원하는 일이 실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요거에 대한 언두 기능이 있으니까 그 언두 기능을 제공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실습 노트를 패턴 관련 실습 노트를 진행할 건데 GUI에서 어떤 기능들의 언두 기능을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언두 기능을 넣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명령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GUI 응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커맨드 패턴은 요청하는 소스와 그 요청을 실제 실행 객체를 디커플링 하기 위해서, 떼어놓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이 명령 패턴을 쓸 수가 있고 이제 DIP의 또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내가 쟤를 쓰려면 쟤에 의존해야 되는데 쟤에 의존하지 않고 나는 뭐에만 의존해요? 명령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는 거죠. 구체적인 명령에도 의존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언두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싶으면 또 명령 패턴을 쓰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명령 그걸 만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언두를 그 같은 객체에 만들어 놓고 이 명령 객체들만 잘 유지하면은 연속적인 그 언두 기능, 리드 기능을 스택 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요청을 큐에 유지하고 나중에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고요. 장점으로 커맨드 객체를 여러 객체가 공유할 수 있고 실행 시간 전에 커맨드와 리시버를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커맨드를 만들기도 쉽고 매크로 커맨드 만들기 쉽습니다. 즉 하드 코디드 하지 않는 거예요. 객체로 모델링함으로써 언제든지 객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명령 객체도 바꿀 수 있고 명령 객체가 하는 일도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 패턴을 만들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은 커맨드 객체를 얼마나 지능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단순한 연결고리만 하냐, 실제 연산을 수행하냐, 그리고 코딩을 하다 보면은 아예 리시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리시버가 없고 명령 객체에서 리시버 없이 필요한 일들을 수행을 execute에서 하도록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undo redo 기능을 제공할 때는 인보커라는 커맨드 매니저, 아까처럼 만든 그 스택 두 개를 유지하는 커맨드 매니저를 우리가 만들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다중 취소와 재실행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명령 객체가 인자가 필요하거나 실행할 어떤 기능들이 결과값을 줘야 될 때에는 이 명령 패턴을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번잡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야 되겠고, 이 파이썬이나 얘 코드는 뭐 특별하게 여기 언급할 건 없고요. 이제 여기서 이 챕터에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본 건 명령 패턴인데, 명령 패턴 말고 한 가지 더를 소개했어요. 그게 뭐예요? 널 객체 패턴. 그래서 이 널 객체 패턴도 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